서울버스 7,400대가 멈췄습니다. 1월 13일 새벽 4시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어요. 운행률 단 6.8%, 출근길 시민들 완전히 발이 묶였죠. 버스 기사들이 임금 더 달라고 파업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반만 맞습니다. 이번 파업 단순히 월급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내막에는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그리고 노사가 같은 숫자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업은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1월 15일 새벽 4시부터 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오늘은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 노사가 뭘 가지고 싸웠는지, 그리고 합의는 됐지만 왜 불씨가 남았는지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시작점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다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심지어 퇴직금까지 전부 계산되거든요. 버스 기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첫차 몰고 밤 늦게까지 막차 몰고 주말에도 근무하잖아요. 야간 근무, 연장 근무, 휴일 근무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각종 수당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 버스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임금을 일부러 낮게 잡았어요. 대신 상여금을 따로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각종 수당 계산할 때 기준이 낮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 상여금 어차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도 통상임금이야. 이 판결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이 전부 같이 올라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 부산 시내버스는 이 판례를 이미 적용했어요. 그 결과 통상임금이 각각 10.18%, 0.48% 올랐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갈등이 터집니다. 사측,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대법원 판례 인정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게요.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임금이 0.3%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로 임금 협상 끝냅시다.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10% 인상이면 꽤 큰 거잖아요. 근데 노조는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그 10%는 임금 인상이 아니에요. 원래 줬어야 하는 돈을 이제야 제대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채무액을 마치 임금 인상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노조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10%는 어차피 법적으로 져야 하는 돈이고 2026년도 임금 협상은 따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는 별도로 임금 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버스 기사 간 임금 차별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어요. 근데 사측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서울시 버스는 이미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승객이 크게 줄었고 유가는 올랐고 만성적인 적자 상태예요. 거기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노조 요구대로 추가로 3%까지 인상하면 총 인상폭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사측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측은 판례 적용으로 늘어나는 10%를 임금 인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10% 올려주는 건데 더 달라는 건 무리다. 이 입장이죠. 노조는 그 10%는 인상이 아니라 법적 권리라고 봅니다. 그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고 올해 임금 협상은 별개 문제다. 이 입장이에요. 같은 숫자 10%를 놓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노사가 9차례나 교섭을 했는데 합의에 실패했어요. 파업 전날에도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그렇게 1월 13일 새벽 4시 결국 파업이 시작됐어요. 파업 첫날 조합원 참여율이 95%였고 둘째 날에는 98.5%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대부분이 멈춘 거예요.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어요.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1시간씩 연장 운행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했고요. 그래도 시민들 불편은 상당했죠. 파업 이틀째인 1월 14일 오후 3시 2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 노조가 협상을 철수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서울시와 조정위원이 설득에 나섰고 결국 밤 11시 50분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 내용이 뭐냐? 임금은 2.9%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측이 처음에 제시한 0.5%보다는 훨씬 높고 노조가 요구한 3%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이에요. 2025년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3%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정년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현재 63세인 정년을 올해 7월부터 64세로 먼저 올리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15일 새벽 4시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협상에서 빠진 게 있거든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체계 개편, 그러니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조는 이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지금 동아운수라는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7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만 임금 체계 개편이 안 된 상태예요. 울산, 부산은 이미 판례를 적용해서 정리했는데 서울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시민들 출퇴근 대란은 막았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다. 대법원 판결 나오면 또 충돌할 수 있다. 노조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이 고통받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고 사측 이사장은 늦게라도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도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본질은 단순한 임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의 인건비를 절감하던 구조가 흔들린 거예요. 사측은 판례 적용분을 임금 인상으로 보고 노조는 그건 원래 줬어야 할 돈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숫자를 놓고 해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결국 임금 2.9% 인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으로 합의가 됐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틀간 불편을 겪었지만 그나마 빨리 정상화돼서 다행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씨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파업을 두고 여러 시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버스는 공공 서비스잖아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인데 노사 갈등 때문에 이틀이나 멈췄다. 결국 시민들이 인질이 된 거 아니냐. 파업이라는 압박수단이 통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안 좋은 선례가 됐다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버스 기사들도 노동자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권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한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솔직히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다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건 명확해요. 갈등이 터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2024년 12월에 나왔는데 울산이랑 부산은 미리 적용했거든요. 서울은 왜 파업까지 가야 했을까요? 사전에 조율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공공재니까 멈추면 안 된다고 하면 노동자는 협상력을 잃어요. 반대로 파업이 너무 쉬우면 시민이 피해를 보고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노조 말대로 판례 적용은 당연한 권리이고 임금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측 말대로 적자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공공 서비스는 파업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